네, 오늘은 로봇과 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쩌면은 뭐 이제 좀 미래에는 우리 집에 그 범용 로봇이라고 할까요? 약간 하인 같은 로봇. 그 범용 로봇을 하나씩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 생각보다 그런 시기가 빨리 올 수도 있고 가까운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커피 좀 타줄래? 그러면은 커피 타주고 집 정리하고 뭐 청소하고 심부름도 좀 하고 요리 음식도 하고요. 어, 세탁도 하고, 그리고 뭐 또 다른 기계들, 청소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범용 로봇이 청소하는 기계를 또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그 기계 같은 걸 이제 관리하고, 그 범용 로봇이 식기세척기를 관리할 거예요. 그러면 그 식기세척기를 관리하고, 이런 되게 범용성을 가진 로봇, 하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로봇을 하나씩 가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범용 로봇이 굉장히 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집안일들, 인간이 하는 집안일들을 다 이렇게 챙겨주고 한다는 게 뭐 우리는 약간 귀찮긴 하지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이렇게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분리수거도 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게 이제 조금 귀찮고 때로는 조금 힘들어도 뭐 난이도가 높은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범용 로봇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용 로봇을 만든다고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일 수 있는 거지. 음. 그래서 이 말이 쉬워서 뭐 하인과 같은 로봇, 또 가정용 범용 로봇이라고 이름 붙이지만은 진짜 그 유연하고 아주 발전된 형태의 첨단 기술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 가정용 범용 로봇은 사람을 비롯해서 집안의 다른 로봇들과도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지.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사용할 때 그런 기능을 위해서 그 하인 로봇, 매니저 역할을 하는 범용 로봇이 다른 기계들, 뭐 청소기, 세탁기, 컴퓨터, 뭐 프린터, 뭐 식기세척기, 이런 것들, 또 뭐 전자레인지, 냉장고 이런 것들과 소통할 때는 이제 뭐 무선 통신을 이용하면 되겠죠. 로봇이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또 나는 좀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이 없어서 쉬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정보 교환을 할 수 있겠죠. 또 소모품이 언제 모자란지 뭐 세탁기 같으면 지금 세제가 모자라서 채워야 되는 상태인지, 그다음에 뭐 섬유 유연제 같은 거가 모자라서 채워야 되는 상태인지, 식기세척기도 그 지금은 사실은 이제 요 식기세척기들이 완전한 형태가 아니라서 한번 좀 닦아서 넣어야 되거든. 식기세척기가 사실은 이제 헹궈주는 일만 하는 뭐 그 정도죠. 헹궈주고 말려주고. 근데 이제 진정한 식기세척기라면은 그 세제 묻혀서 이렇게 닦고, 음, 또 이렇게 약간 탄 부분 있으면은 이 철수세미로 긁어내고 이런 것도 자기가 해야 진정한 식기세척기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철수세미가 다 닳았는지, 또뭐 세제가 모자른지 이런 거 이제 소통하고 모자르다 그럼 범용 로봇이 가서 이렇게 채워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로봇 간의 정보 교환과 로봇 간의 소통은 무선 통신을 활용하면은 뭐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범용 로봇이 사람하고 의사소통할 때지. 항상 이 사람하고 뭔가 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로봇이 사람하고 소통할 때는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될까?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 일단 주인이 명령을 내리는 그 스타일, 방식을 이해해야 될 거예요. 또 주인이 약간 모호하게, 애매모호하게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알아들어야 될 거예요. 또 중간에 명령을 취소하고 바꾸더라도, 예를 들면 뭐 커피 가져오라고 했다가, 아니야, 아니야, 취소, 물 갖다 줘. 커피 갖다 줘라고 하다가, 아니, 아니, 물 갖다 줘. 이렇게 말했어도 이 복잡한 인간의 언어를 다 알아듣고 처리할 수 있어야 돼. 뭐, 쉽게 말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요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뭐 리모트 컨트롤, 리모컨을 이용하는 거거든. 또 조이스틱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명령을 언어적으로 알아듣는 게 여전히 힘들어요. 뭐 구글 번역기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뭐 아직 멀었지. 요즘 뭐 유튜브 같은 거 켜서 인공지능이 번역하는 해주는 기능 있잖아요. 그냥 그 CC 누르면 인공지능이 그냥 번역해주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엉망이잖아. 아직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조이스틱이나 리모컨 사용하는 거죠. 요게 안 되니까. 언어적 소통이 안 돼. 기계와 인간이 말로, 인간의 언어로 소통하는 게 잘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적당한 버튼 누르고 그래서 그냥 그 버튼이 가리키는 명령을 수행하게 하고 그냥 그러는 거죠. 하지만 진짜 이제 계속 좀 발달해 가면은 지금도 계속 빅데이터 학습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인간이 로봇과 대화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그걸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긴 오겠죠. 네, 오긴 올 거야. 그 공각기동대라는 애니메이션 보면은 그 공각기동대라는 애니메이션이 가정하는 시대가 2045년인데 2045년에는 뭐 그게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쯤 되면 로봇은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암묵적인 행간을 읽는다고 하지, 행간을. 말에 숨겨진 진의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행간도 읽을 수 있게 돼야 진짜 언어적으로 소통이 되는 거지.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걸 이해해야지. 그래서, 주인이,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괜찮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이게 다르다는 걸 알아야죠. 그리고 이제 이쯤 되면은 로봇이 자기 스스로 주인을 관찰해가지고 주인에게 필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제안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결정하는 것까지는 뭐 좀 지나치다고 하더라도 혹시 이런 거 필요하신가요? 라고 제안해 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인간과 로봇이 암묵적으로도 소통할 수 있어야 돼. 외현적으로만 소통할 수 있으면 안 되고 암묵적으로. 그래야 진짜 소통이. 인간은 그걸 하는 거잖아. 인간끼리는. 그리고 이렇게 로봇이 주인에게 필요한 일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적으로 로봇이 갖춰야 되는 이제 기능과 지식 중에 하나가 인간의 감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범용 로봇인데, 내 주인이 뭔가 어떤 일 하는데 애를 먹고 있어. 그럼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쪼르륵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이거 도와드릴까요? 할 수 있어야지. 이제 감정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인이 표정이 저 공경에 처한 표정이네.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범용 로봇이 판단할 때 막 집안 식구들끼리 막 싸워. 막 부부싸움하고, 이렇게 막 형제 자매들이 막 싸우고 막 그래. 그러면 이제 잠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있으면서 눈치 좀 보고. 네. 괜히 싸움을 말리려거나 끼어들면은 좀
그렇잖아. 또 내가 너희들 싸움을 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 약간 섬찟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이해하는 거지. 조용히 조금 있고. 분위기 보는 거지.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거야. 그게 감정을 파악하는 거잖아. 분위기 파악할 줄 아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로봇이 특정한 행동을 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그러면 적당한 때 그거 또 하려고 하고. 일종의 강화학습이 돼야 되겠죠? 강화. 이게 그 스키너가 연구했던 그 도구적 조건 형성 아니겠어요? 강화학습이 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로봇이 인간 수준이 되려면은 강화학습이라는 게 돼야 돼. 그리고 사실 지금 딥러닝이라는 게 이제 강화학습이잖아요. 확률적인 추론을 해서 맞추면은 뭔가 이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상을 주는 거거든. 그다음에 사람들이 로봇의 행동에 실망감을 표할 때도 있겠죠. 너 왜 이렇게 일을 못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고치려고도 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고도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게 다 감정을 판단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지. 그리고 이렇게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판단할 수 있게 되려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로봇도 눈과 귀가 있어야지. 그리고 촉감 같은 것도 있어야지. 하여튼 뭐 촉감까지는 그렇다 치고 눈과 귀, 또 후각 시스템까지는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간 얼굴의 표정과 몸짓 이런 거를 이렇게 잘 판단해야지. 눈과 귀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목소리의 높낮이와 대화의 속도, 그다음에 말소리 크기 이런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소위 말하는 말의 뉘앙스 차이. 음. 야 하는 거하고 야 이건 다르잖아. 똑같은 야지만. 그러니까 이런 높낮이와 대화의 속도, 말소리 크기에 민감해야 돼.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은 분노가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짜증이 될 수도 있고 즐거움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로봇은 칭찬하는 목소리와 그래서 꾸짖는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와, 진짜 잘한다 하고 진짜 잘하는 짓이다. 이거에 굉장히 다르잖아. 근데 똑같이 그냥 잘한다라고 써 있으니까 로봇이 다 칭찬하는 걸로 듣는다? 그러면은 인간하고 소통은 안 되는 거지.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이러한 이 상태는 뭐 단어의 말의 의미를 알 필요 없이 어떻게 보면은 음색만으로도 알아차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한다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이런 의미 있는 말을 안 하더라도 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에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제가 정확한 어떤 의미 있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의미가 전달되죠. 그러니까 음질이야 이게. 음질이나 음색만으로도 우린 대화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로봇도 이게 가능하게 돼야 돼. 그래서 이 로봇과 인간이 정상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로봇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일단 우선돼야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더 좀 인간하고 제대로 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 인,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감정을 로봇도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이제. 그러니까 일단 1번은 인간의 감정을 로봇이 이해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로봇이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돼가지고, 로봇이 표현하는 감정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 요것도 돼야지, 이제. 이게 쌍방향적으로 다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봇과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명령이 그 로봇이 표현하는 감정을 통해서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인간이 내린 명령이 지금 이 로봇의 입장에서 하기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이 로봇의 어떤 스펙,
스펙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리고 로봇이 그것이 그 일이 지금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로봇이 표현하는 감정으로 알 수 있게 돼야 될 거예요. 사실 어린아이들만 해도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 반려견들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거든. 근데 적어도 그런 수준은 돼야 된다는 거지. 어린아이 수준? 아니면은 더 좀 못하지만은 반려견 수준. 이렇게 로봇이 감정을 표현해주고 인간이 그거 알아들을 수 있으면은 그거 자체가 하나의 피드백이 될 수 있겠죠. 아, 내가 로봇에게 시킨 일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가 로봇의 감정 표현 하나로 그냥 알 수 있단 말이야. 굳이 로봇이 길게 이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또는 막 괜히 막 시끄럽게 사이렌 울리고 경고등 울리고 반짝반짝 안 해도 그렇게 막 과도하게 과민 반응하지 않아도 표정만 보면 아, 지금 잘 돌아가고 있구나. 아, 표정만 보면 아니구나 알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짜 기술이지. 근데 그런 기술을 아직은 이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봇은 어떤 즐거움, 기쁨, 이것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뭐 불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지금 내 힘차게 치열업 하는 모습과 지쳐 힘들어하는 모습, 피곤한 모습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굉장히 또 확신에 찬 모습도 표현할 수 있지만은 불안한 모습도 표현할 수 있어야죠. 또 어딘가 꽉 막혀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되게 실망한 상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로봇이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로봇의 표현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뭔지. 로봇이 지금 이런 표현을 한 게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자면 이 기계의 감정은 기계의 내적 상태, 내부 작동이 그대로 반영될 정도로 되게 사실적이어야 되겠죠. 이 기계의 지금 정보 처리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내 머리가 지금 팍팍 잘 돌아가고 있는지, 내 신체 기능이 다 원활한지가 반영돼야지. 우리 인간도 이런 신체 기능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에서 오는 감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근데 이런 게 인간의 감정을 흉내내는 아주 조잡한 수준이라면은 뭐 요즘 나오는 감정을 표현하는 기계들처럼 약간 기괴하게 느껴질 뿐일 거예요. 이상해. 약간 막 속이 니글니글해. 근데 이제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야지. 그래서 이런 어떤 조잡한 수준을 넘어서서 로봇이 언제 확신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지 또 언제 안전하다고 느끼고 불안해하는지 로봇도 이렇게 경사진면 인공지능 자동차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막 낭떠러지 이런 거에서는 약간 불안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로봇도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떨어질 거 아니야. 인간처럼.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어야 돼요, 로봇도. 마음대로 뛰어내리면 안 되고. 날 수 있는 로봇이라면 모를까. 그리고 명령을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무시하는지를 해서 이 로봇이 표현하는 감정을 통해서 적어도 주인이 또 인간이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인간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얼굴 근육이 막 다 움직여 주거든. 내가 이 얼굴 근육을 움직여야지 해서 얼굴 근육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억지 미소와 가짜 미소와 진짜 미소를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미소는 그냥 자연스럽게 얼굴 근육이 움직여서 생기는 거고, 그걸 뒷센 스마일이라고 하지. 근데 가짜 미소는 일부러 그 근육을 움직인 건데, 그러면 어색한 거야. 근데 지금 로봇의 표정들은 그렇게 일부러 근육을 움직인 것 같은 표정인 거죠. 그래서 약간 기괴한 거예요, 이게. 기술적으로 이제 해결해야지. 그래서 일단 로봇이 감정을 가지게 되면은 로봇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잖아. 차라리 감정 표현 안 하고 언어적으로만 소통하는 게 낫지. 이게 안 될 거면. 그리고 인간의 몸짓이나 얼굴 표정과 그래서 매우 비슷해야 돼요.
또 인간이 몸짓이나 얼굴 표정을 짓는 방식과 아주 비슷하게 기술이 개발돼야 될 거야. 그러니까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공부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직. 이게 초기 단계야,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하기도 민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로봇의 얼굴과 몸에는 인간의 근육, 근육, 특별히 얼굴 근육, 이 얼굴 근육만 해도 72개가 있는 거거든. 인간의 이 얼굴에만 근육이 72개야.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섬세하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로봇으로 인간 얼굴 표정을 제대로 지으려면은 인간 얼굴에 있는 72개 근육을 로봇에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레이어 층으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 피부 구조를 로봇에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물학적인 인간이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 별거 아니라니까. 그리고 인간은 얼굴뿐만 아니라 턱도 있고 입술도 있고 콧구멍도 있고 눈썹도 있고 이마, 볼 이런 그리고 이런 근육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아주 세련된 표정, 몸짓, 신호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될 거야. 그냥 인간 얼굴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입꼬리만 올라가게 만든다고 로봇이 웃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잖아. 지금 입꼬리만 올라간 그 로봇의 얼굴들을 보면은 약간 기괴한 거라니까. 이상한 느낌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 놀라는 것도 기계가 로봇이 느껴야 되는 아주 필수적인 감정 상태가 될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발생하면은 로봇이 놀라야지. 그리고 놀라고 그걸 경고로 해석할 수 있어야죠. 이거 뭔가 알람이 울린다 지금. 사이렌이 울리는 거다. 깜짝 놀랄 수 있어야 돼, 로봇도. 또 방이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 부딪히거나 그러면은 깜짝 놀라는 감정을 느껴야죠, 범용 로봇이. 왜 그런 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중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놀랐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다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로봇도 놀라는 걸 느끼고 멈추거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피로감을 느끼는 거, 고통을 느끼는 거, 배고픔을 느끼는 거, 이것도 로봇이 느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쉬운 문제지. 뭐 피로, 고통, 배고픔은 로봇에게 이걸 느끼게 하고 이런 거를 표현하게 하는 건데 쉬운 문제지. 왜냐면 센서만 있으면 되니까. 배터리가 다 닳았을 때 피로하다는 걸 잘 표현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 센서만 잘 있으면. 그래서 피로, 배고픔은 기술적으로 볼 때는 이제 뭐 감성 상태라기보다는 음, 마치 이제 배터리가 다 닳았을 때 저 지금 좀 피곤한데요? 라고 표현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로봇이 진짜 피로를 느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느끼는 것처럼만 되면 되는 거잖아. 또 고통 같은 것도. 로봇도 고통을 좀 느껴야 됩니다. 물론 인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느낀다라기보다는 음, 어떻게 보면은 뭐 인간이 인간에게 물리적인 충격을 줘서 피해를 주듯이 로봇과 로봇이 어떻게 보면은 막 서로 충격을 줄 수도 있고 인간이 로봇한테 예? 이 뭔가 충격을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런 걸 경험하지 않도록 또 뭔가 좀 과부하가 걸렸을 때 인간도 열이 나는 것처럼 이 기계도 열이 날 수 있거든. 그럴 때 더 그 손상된 부위나 과부하된 부위를 더 이상 자극하지 않도록 그런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로봇의 모터가 무리하게 이용되고 있다거나 연결 부위가 막 너무 꽉 조여지고 있다거나 할때 이런 로봇도 고통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다면은 자기 행동의 한계를 이렇게 잘 인지하고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로봇이 더 이상 무리하지 않도록 로봇의 손상, 기계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패라는 감정도 느낄 필요가 있죠. 약간 패배감 또는 실수했다. 좀 창피하다 이런 거 느낄 수 있어야죠. 또는 뭐 후회한다 이런 거. 그래서 감정을 가진 로봇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뭔가 잘 안 돼. 일이 잘 안 돌아가 실패했어. 어,
그때 실패감을 느껴야 뭔가 변화를 추구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은 이 범용 로봇한테 커피를 주문했더니 이 범용 로봇이 이제 그 커피 일단 컵을 찾아야 되니까 커피를 하려면. 그래서 식기 보관 로봇에게 가가지고 컵을 달라 이렇게 했어. 근데 식기 보관 로봇이 나 지금 컵이 없다. 응? 식기세척기한테 가봐라. 그래서 이제 식기세척기한테 갔어. 근데 식기세척기한테 갔더니 나한테도 지금 컵이 없다. 아무것도 나는 지금 최근에는 세척한 적이 없다. 여기 지금 텅텅 비었다. 만약에 범용 로봇이 여기서 어떤 실패감을 느끼지 못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후회라는 걸 하지 못하고 시행착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여기서 그냥 프로세스가 끝나요. 그냥 명령 실패야. 이게 이제 교착 상태라고 하죠. 그냥 얘는 계속 컵을 찾으러 가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컵이 없으니까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식기보관 로봇한테 갔다가 식기세척기한테 갔다가 이것만 반복할 거야. 약간 바보지, 그러니까 바보. 지능형 로봇인데 지능적이지 않은 거죠. 스마트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건 이제 교착 상태라고 합니다. 데드락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인간은 알지. 어떻게 하면 돼요? 집에 돌아다니는 어떤 지금 씻지 않은 더러운 컵들을 모아다가 식기세척기한테 갖다 주면 되잖아. 식기세척기한테 이걸 갖다 주고 닦게 한 다음에 식기세척기가 그거를 이제 식기 보관 로봇에게 넘기고 그래서 이제 깨끗한 컵을 받으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범용 로봇이 실패감을 느끼고서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더러운 컵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야. 찾아서 식기세척기 갖다 주는 거. 그래서 이 실패라는 감정을 느낀 다음에 뭔가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거를 인지하고 또 지금 모든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일의 절차나 우선순위의 재배열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거든. 약간 실패감을 느꼈을 때, 약간 우울해졌을 때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라는 감성을 가진 로봇들이 작업 전체를 재검토함으로써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런 이제 실패를 실패라고 끝나지 않고 배움이라고 여기잖아요. 시행착오 학습이지, 시행착오 학습.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 일일이 그걸 다 기억하진 않더라도 시행착오 학습을 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지. 그리고 이제 로봇도 그렇게 돼야죠. 이 반복된 시행착오가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같은 실수를 두 번 저지르지 않도록 돼야죠. 그래야 스마트한 로봇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예전에 했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을 때 우리 인간은 약간 자긍심도 생기고 자부심, 뭐 프라우드 같은 거 느낄 수 있는 거거든. 로봇도 그렇게 돼야죠. 로봇도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어야 돼.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분 좋게 느끼고 업무를 더 잘 수행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하듯이 로봇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기분도 좋다는 걸 느끼고 업무도 그래서 더 잘 수행해서 성취감도 느끼고 만족감도 느끼고 그래서 새로운 일을 자발적으로 하고 창의적인 일도 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선두주자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분이 이제 MIT 미디어 랩의 로잘린드 피카드라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연구하는 게 그래서 어펙티브 컴퓨팅이에요. 감성 컴퓨팅. 근데 아직 되게 초기 단계죠.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감지하고, 그러니까 로봇과 사람 간의 이 감성 상호작용, 감성적인. 그리고 그에 따라 적절한 반응을 하는 기계, 로봇들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이제 많이 수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무서움을 느꼈을 때 적절한 반응, 또 초조함, 뭐 불행, 고통 같은 걸 느꼈을 때 적정한 반응, 이런 것들에 서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만족감, 행복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직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지, 인간 수준이 됐다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HCI에 대한 관심을 더 이렇게 계속 키워나가신다면은 이런 거 하셔야지. 이런 기술이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거는 이런 HCI, 또 감성과학이라고 하거든, 이런 분야는. 이런 감성과학 분야에서 우리가 도전할 만한 미래 과업들이 아주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봇과 인간의 훌륭한 감성, 이 상호작용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또 한두 명 나오면은 참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